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의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장기환기관 벌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누구나 이제 다 똑같죠.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러고 대표님들도 그러고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죠. 직업을. 장기환기관 대표도 직업이고 뭐 요양보호사도 직업이고 사회복지사도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면 유달리 어때요? 어떤 직업은 벌칙도 따르고 또 돈도 나가서 조금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당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좀 꺼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저희 뭐 지팡이도 법인이긴 하지만 법인에 따라서 이렇게 뭐 벌칙도 있고 뭐 돈도 들고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뭐 엄중하게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달리 어때요? 이 장기호환 기간은 아예 눈에 이게 보이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별도의 법령에 엄중하죠. 이 벌칙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비영리 기관이라서 그래요. 근데 같은 비영리 기관 중에서도 장기호환 기관은 유달리 이게 심합니다. 그리고 왜 그 피부로 와닿는 것도 굉장히 커요. 왜? 수시로 감사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감사 요령이나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세미나에 가서 제가 이 얘기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도 계속 지금 이 겨울인데도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장기호환 기간이 유달리 더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은 없어는 아닌데 장기호환 기간이 유달리 크게 또 피부로 와닿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이라서 그런데 비영리 기관보다도 많게 또 감사도 다른 비영리 기관에 비해서 엄청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래됐는데 지금 18년째인가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장기호환 기간은 아직은 어때요? 기준이 완벽하게 정립됐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도 이제 뉴스에 설왕설래 얘기가 많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기준이 좀 부재한 거 아닌가. 빨리 기준을 만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 이 기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인데 이 안정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꼭 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기호환 기간이 좋은 점도 많죠. 무엇보다도 돈이 적게 듭니다.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보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나 이런 거는 시설 투자비가 다른 업종과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방문요양 기준으로 따지면 어때요? 돈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죠.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을 적게 갖고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 이 장기호환 기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이제 좀 안정적인 게 돈 떼일 일이 없어요. 거래하다 보면, 이 기업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돈 떼일 걱정도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는. 상대편이 부도가 나면 나도 덩달아 이렇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일은 없는 거야. 국가는 그렇게 쉽게 부도가 안 나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한. 돈 떼일 일도 없어. 무엇보다 제일 속 편한 게요. 이 부가세. 세금이 없는 거예요. 비영리 기관이니까 비과세 사업장이거든.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편한 건데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거야. 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른 것들이. 그래서 세금 없는 일이야?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혜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벌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를 살펴보면요. 노인장기호환보험법 67조에 굉장히 어때요? 엄격, 지금 엄하게 해놨죠? 뭐 2년 이하 2천만 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대부분이 이래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1년 이하, 물론 과태료만 있는 것도 있고 3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어때요? 평균적으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형이야,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돼. 이렇게 막 딱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뭐 지정 위반,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알선수재, 제출 거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래요. 요건 아마 제출 거부 요건 1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지정 위반은 이게 법이 고쳐져야 되는 거야. 지정 위반은 사실 어때요? 지금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지정제잖아. 지정을 이미 하고 어때요? 허가를 득하고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지정 위반은 있을 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본인 부담금 이게 골치 아파요. 예,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선수재 이것도 어때요? 정말 애매모호해요. 이 규정도. 근데 이런 거로다가 지정 위반, 본인 부담금, 알선수재, 제출 거부 뭐 이런 거로다가 어때요? 예, 실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예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있습니다, 있기는. 특히 제출 거부는 소송에 들어가신 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거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있겠죠, 뭐 찾아보면. 근데 어때요?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겠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자주 되는 건 이 부당 청구권이죠. 부당 청구권. 네. 3년 이하 징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당 청구권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거죠. 예. 이 부당 청구 그러면 내가 고의를 가지고 한 것만 이 부당 청구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착오, 내가 인지를 못했던 것도 착오해서 착각해서 청구한 것도 부당 청구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 하지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은 받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하죠. 대부분 다. 부당 청구 그럼 착오 청구고 대부분. 뭐 고의성을 갖고 뭐 그렇게 범죄라고 인식도 못 하시는 거고 대표님들이. 예. 그러시는 분들도 없고 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없고 대부분이 착오 청구인 것 같아요. 이게 부당 청구 이런 말이 비슷하게 나오면 무조건 환수죠. 예. 환수는 빼도 박도 못해요. 환수가 이미 되고 돈이 깎여서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내가 이겨도 나중에 돌려주는 거니까. 먼저 이 환수를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따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당 청구가 조금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오래됐다. 막 이런 식이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하죠. 노인장기환보험법 67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시로 또 이제 감사가 나와서 뭐 핸드폰을 가져갔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 집에까지 왔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도 좀 많아지시니까 저도 이제 그건 전 못 봤는데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변호사님한테 의뢰해서 뭐 상담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당 청구가 가장 엄중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골치 아픈 건 이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있겠죠. 또 많죠. 네. 여기는 이 노인 장기환 보험법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법도 연관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벌칙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실제 어때요? 감사가 수시로 나와서 수시로 뒤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환 기관의 벌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이것만 해도 힘든데 묻고 따블로가 막 이런 영화의 대사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이 진짜 멋있는 분이 나와서 묻고 따블로가 막 이렇게 하는 그 대사가 있었는데 문득 그게 생각난 거예요. 예. 묻고 따블로 가는 것처럼 기존의 벌칙이 타업종보다 많은 벌칙인데 여기에 더해서 어때요? 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급여의 종류가 8가지죠. 장기환 기간은. 급여의 종류가 8가지인데 대부분은 어때요?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하시기보단 2개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방문요양에 그럼 목욕도 해. 방문요양에 복지연구도 해. 막 이런 식 있잖아요. 방문요양에 방문 간호도 해. 막 이런 식. 이게 좋은 거냐?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묻고 따블로 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왜? 2개가 급여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에서의 벌칙이 있고 방문 목욕에서의 벌칙이 있고 이 2가지가 합치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거기에 이제 병설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어때요? 예. 주간보호하면서 방문 요양하고 요양원 하면서 방문 요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병설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어때요? 벌칙이 어떻게 보면 가중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의료기 같은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복지연구에 그러면 의료기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왕왕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많이 좀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고용번호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고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대기업들은 다 사업자 등록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도 어때요? 참 애매모호하죠. 예. 이게 기준 부재예요. 예. 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때요? 묻고 따블로가 식으로 벌칙을 가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칙을 조금 더 많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거야 라고 하시는. 예. 난 방문 요양하고 이제 어르신 수는 한 뭐 30명 요렇게 30명 40명 되시는데 나 주식회사 해서 해야지. 주식회사 설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금기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묻고 따블로가 돼요. 예. 정말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같은 급여를 2개 해도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해도 어때요? 이거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어때? 이런 것까지 다 더해버리면 이거는 어때요? 점점 벌칙이 가중되고 어때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서류나 이런 정리가 정말 힘듭니다, 여기는. 예, 그 점은 좀 명심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한 것이, 무엇보다도 장기간 기간은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기간 기간은 단순한 것이 어때요? 예, 벌칙을 피하고 돈을 버는데 좋습니다. 예, 이건 부동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 기간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장기간 기간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야? 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뭐 자꾸 업종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간 기간은 벌칙이 다른 어떤 비영리 기관보다도 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